31번 수평으로 놓인 관로에서 입구의 관지름이 65mm, 유속이 2.5이며 출구의 관지름이 40이래요. 입구에서의 압력이 350이라면 출구에서 압력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속도도 있고 압력도 있어요. 그죠? 근데 수평으로 놓여 있다 그랬으니까 위치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베르누이 방정식이죠. 감마분의 p 더하기 2g분의 u의 제곱. 수평이니까 z는 같고요. 그죠? 얘는 감마분의 p 다시 더하기 2g분의 u 다시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왼쪽 항과 오른쪽 항이 같다 그 이야기예요. 되죠? 같기 때문에 요 압력은요. 요 놈의 압력, 출구 쪽의 압력은요. 요 두 개 더한 거에서 요거 요 넘기면은 빼주면 되죠. 그죠? 그죠? 그럼 감마분의 p 더하기 2g분의 u의 제곱 마이너스 2g분의 u 다시의 제곱이에요. 그죠? 요거 해준 게 얘가 되는 거예요. 감마분의 p. 그죠? 그럼 요거를 계산하면 돼요. 요거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입구에서의 속도와 출구에서 속도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집어넣고 압력에다가 그죠? 더해주면은 요 값이 나온다 그 이야기죠? 맞아요. 그럼 이제 속도 계산해 볼게요. 속도 계산하는데 일단 Q는 같아요. 그죠? 입구나 출구의 Q는 같으니까 Q는 Q 다시다 이렇게 놓고 풀면 돼요. 그럼 Q는 4분의 파이에 D가 얼마예요? 이게 입구에서는 그죠? 0.065의 제곱 곱하기 속도 얼마라고요? 2.5는 그죠? 출구에서는 4분의 파인데 직경이 넓어졌죠. 그럼 0.04의 제곱 곱하기 속도. 이 속도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속도 계산하시면요. 이 속도 계산하시면은 6.6m/s가 나옵니다. 6.6m/s. 6.6m/s 나왔으니까요. 이제 요거 계산하시면 되죠. 요거. 그럼 2g분의 u의 제곱은 얼마예요? u의 제곱은 원래 속도는 2.5의 제곱 마이너스 2g분의 6.6의 제곱이에요. 그죠? 맞아요. 6.6의 제곱인데 요거 계산하시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1.9m가 나옵니다. 1.9m. 한번 볼게요. 그럼 1.9m예요. 1.9m. 그러면은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 풀면 돼요. 감마는 킬로파스칼이니까 9.8분의 350 마이너스 그죠? 요거 계산하시면은 1.9 나와요. 1.9. 1.9는 감마분의 P예요. 그죠? 그러면 9.8에 350은 1.9 더하기 감마분의 P예요. 그럼 P 계산하실 수 있죠? 감마분의 P는 9.8분의 350 마이너스 1.9 그죠? 그럼 P는 감마 또 계산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9.8 계산하면 350 마이너스 1.9 곱하기 9.8 요 계산하시면 331.38kPa는 331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베르누이 방정식이에요. 식에다 집어넣고 그냥 푸시면 돼요. 자, 35번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일반적인 유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일반적인 유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작은 전당력에도 저항하지 못하고 쉽게 변형하는 게 유체의 성질입니다. 유체는요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주더라도 얘가 휘거나 막 그래요. 변형이 일어나요. 그죠? 2번 유체가 정지 상태에 있을 때는 전단력을 받지 않는다. 그죠? 전단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뮤 곱하기 단면적 곱하기 dy분의 du예요. 그런데
정지 상태라는 이야기는 u가 0이라는 이야기죠. 속도가 0이라는 이야기예요. 속도가 0이면은 이 항이 얼마가 돼요? 0이 되죠. 그럼 당연히 힘은 없다 그 이야기죠. 전단력을 받지 않는 거 맞아요. 정지 상태일 때는 전단력이 없습니다. 유체가 일단 흘러야 그에 대한 마찰력이 생기는 거죠. 일반적으로 액체의 전단력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증가한다 그랬는데 온도가 올라가면요 점성이 감소하죠. 그잖아요. 우리 꿀 있잖아요. 꿀이 겨울 되면은요 딱딱하게 굳어요. 여름 되면 막 쉽게 흐르죠. 그 이야기는 겨울이 되면은 점성도가 어떻게 돼요? 점성이 올라가고요. 그죠? 온도가 내려가면은 점성은 올라가고요. 온도가 올라가면은 점성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요게 이제 유체 중에서 액체 유체가 그래요. 액체 유체가. 액체 나와 있잖아. 액체. 근데 기체 같은 경우는 요거에 반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액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액체의 전단력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감소합니다. 왜? 점성이 온도가 올라가면은 증가하니까. 그죠? 그잖아요. 그죠? 전단력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증가한다. 온도가 올라가면 점성은 내려가죠. 그죠? 점성은 내려가고요. 온도가 올라가면 점성은 내려가고요. 그러면 전단력은 점성이 내려갔기 때문에 감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3번이 답이에요. 3번. 자, 유체에 작용하는 압력은 절대압력과 계기압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고요. 자, 40번 보겠습니다. 자, 풍동에서 유속을 측정하기 위하여 피토 정확관을 사용했는데 비중이 0.8인 알코올에서 높이차가 10cm가 되었다. 압력이 101.3kPa이고 온도가 20도일 때 풍동에서의 공기속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공기하고 뭐예요? 공기하고 알코올, 유체가 두 개죠. 그죠? 유체가 두 개예요. 유체가 두 개. 그러면 속도 계산하라 그러면 V는 EGH에 감마분의 감마 다시 마이너스 1 요 식에 집어넣으면 돼요. 요 식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 감마분의 감마 다시는요. 감마분의 감마 다시는 우리가 로분의 로 다시를 써도 되고요. 그죠? 비중분의 비중 이렇게 써도 돼요. 그죠? 그죠? 왜냐면은 감마분의 감마 다시는요. 로 G분의 로 다시 G고요. 요거는 로분의 로 다시가 되고요. 그죠? 요거를 다 로를 또 다 뭘로 나눠주면요. 아래 위에 물의 밀도로 나눠주게 되면은 그게 비중이 되죠. 그죠? 그래서 S분의 S-가 될 거예요. 그러면 알코올의 비중은 0.8이라 그랬으니까 0.8을 쓰면 돼요. 위에다 쓸 거예요. 왜? 공기의 밀도는 겁나 작으니까. 공기의 밀도를 계산해야 돼요. 그죠? 공기의 밀도를 계산해야 되는데 공기의 밀도는요. 여기 보시면은 압력도 있고요. 온도도 있죠. PV는 NRT를 써야 돼요. 기체상수도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킬로그램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PV는 WRT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부피는요. 부피분의 질량은 요게 밀도죠. 요게 D. 요게 밀도의 D. 이걸 로우라고 쓰면 돼요. 밀도. 그럼 PV는 NRT에서 P는 위에 올라오고 RT가 밑에 내려오면은 PV는 WRT 되죠. 근데 P가 얼마라고 P가 이게 뉴턴이니까요. 킬로파스칼이면은 이것도 파스칼로 바꿔줘야 되죠. 그럼 101300 이렇게 될 거고요. R은 287이고요. 온도는 20도라 그랬으니까 273에다가 20을 더해주는 절대 온도를 써야 되죠.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면요. 1.20kg/m 삼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의 뭐는요. 비중은 1000분의 1이니까 0.0012가 될 거예요. 그죠? 다 지우고요. 그럼 여기로 다시 돌아오시면은 루트 2 곱하기 9.8 곱하기 높이가 10cm라 그랬으니까 그죠? 10cm라 그랬죠? 10cm. 그럼 0.1h는 요거는 작은 놈 쓰라 그래서 작은 놈 0.0012분의 0.8 마이너스 1 요거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죠? 요거 계산하시면 36.1m/s 나옵니다.
답은 4번. 얘는 뭐 다 틀렸냐? 자, 그 다음에요. 에너지선. 그죠? 에너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 더한 거죠. 그죠? 다 더한 거. 전수두 하는 거예요. 전수두는 압력수두에다가 속도수두에다가 위치수두 더한 거예요. 근데 수력 구배선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압력수두와 위치수두를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선은 항상 수력 구배선보다 속도수두만큼 위에 있다. 값이 크다. 그 이야기죠. 자, 에너지선에 대한 설명 1번. 수력 구배선보다 아래에 있으면 안 되죠. 압력수두와 속도수두의 합이 아니고 압력수두와 위치수두의 합이다. 그러니까 2번, 3번 다 틀렸고요. 4번이 답이다. 그 이야기죠. 자, 31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지름이 30cm죠. 300mm에서 200mm로 축소된 관으로 물이 흐를 때, 그죠? 이거 완만한 축소죠. 급격한 축소가 아니고, 그죠? 급격한 축소다 그러면 급격한이란 말을 쓸 거예요. 질량유량이, 질량유량 나왔네. 그럼 봐요. 질량유량이 요 300일 때 질량유량은 200일 때의 질량유량과 같다 놓고 푸시면 돼요. 그럼 질량유량이 얼마예요? 130 kg/s고요. 질량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로 A, U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뭐와 질량유량과 여기에서의 질량유량은 같다라고 푸시면 되죠. 이 연속 방정식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로는 안 줬으니까 그냥 로 쓰시고요. A는 4분의 파이에 0.3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죠? 그때 속도가 안 나와 있죠. 그럼 U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요 놈은 똑같이 로에 4분의 파이에 0.2의 제곱인 얘는요 똑같이 로에다가 4분의 파이에 0.2의 제곱에 또 다른 요걸 다시라 그럴게요. 그럼 U 얘가 얼마라고요? 130이라고요. 그러면 작은 놈이니까 요거 집어넣고 풀면 되죠. 그런데 뭐가 흐른다고요? 뭐가 흐른다고요? 물이 흘러. 그럼 로는 얼마예요? 로는 여기서 1000 쓰시면 되죠. 그죠? 1000 맞아요. 그죠? 1000 쓰시면 돼요.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U는 그죠? U는 그러면은 130분의 그죠? 분자 있는 놈은 분모로 내려올 거예요. 분자 있는 놈은 0.2의 제곱. 그리고 분모 있는 놈은 분자로 올라올 거예요. 그죠? 요거 계산하시면 4.138m/s 이렇게 될 거예요. 답은 2번. 32번 문제는 우리 옛날에 한번 풀었는데 밀폐된 용기에 공기의 계기 압력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봐요. 요 높이를 요렇게 줄을 요 처음 만나는 놈이 여기서 처음 만나죠. 그죠? 그럼 요걸 A라 그러고 요걸 B라 그럴게요. 그러면 요 A 압력은 요 B 압력과 같죠? 그럼 PA는 PB 그랬어요. 근데 PA는 뭐예요? 요 공기 압력이죠? 요 공기가 요 누르는 힘이잖아요. 그럼 공기압은 그죠? 요만큼이죠. 요만큼은 얘가 물이잖아요. 높이가 요게 1.5고 요게 0.3이니까 요거는 1.2m일 거예요. 그죠? 그럼 9.8 곱하기 1.2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파스칼로 물었으니까 9.8을 쓰면 안 되고요. 9,800 요리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답이 11760 파스칼 요러고 나올 거예요. 답은 3번. 그죠? 자, 노즐 선단에서의 방사압력을 측정하였더니 200kPa이 나왔어요. 순간 유축, 이거? 압력 주고, 뭐예요? 압력 주고 속도 계산하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럼 속도는 루트 2gh 기억났습니까? 토리첼리. 근데 이게 h는 압력을 h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럼 p는 감마 h에서 뭘로 풀어도 됩니다. P는 감마 H에서
P가 200kPa. 킬로파스칼이니까 감마는 9.8 곱하기 H. 그럼 H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그죠? 맞아요. 그럼 이게 20.4m가 나옵니다. 그럼 20.4를 여기다 집어넣고 풀면 속도 나오죠. 나는 이렇게 풀기 싫어요 하는 놈은요. 200kPa 101.325 kPa 분의 물인 10.332m. 이렇게 풀어도 20.4 나올 거예요. 그죠? 뭘 풀어도 20.4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 집어넣고 풀면 되죠. 여기다 집어넣고 풀면은 속도는 루트 2 곱하기 9.8 곱하기 높이가 얼마라 그랬냐면은 20.4예요. 계산하시면요. 19.996m/s 나옵니다. 답은 20m/s인 2번이 답이다. 자, 29번 볼게요. 풀어 말아. 자, 지름이 2cm, 속도가 50m/s의 수평 물제트와 지름 3cm, 속도 40인 수직 물제트가 분출되어 부딪힌 후 하나로 합쳐져 진행할 때 합쳐진 제트의 속도는 약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이 문제 나오면요. 웃으면서 그냥 스킵하세요. 자, 봐요. 요런 놈가요. 그 다음에 이런 놈이 만났어요. 이런 놈이 만나갖고 이렇게 갈 거예요. 요렇게 오는 놈과 요렇게 오는 놈이 만나서 여기서 이렇게 갈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유량을 내가 Q1이라 그러고 여기에 유량을 Q2라 그러면 여기 유량은 얼마예요? Q1 더하기 Q2죠. 그죠? 맞죠? 만나서 가니까. 그런데 뭐 그렇게 풀어도 되고요. 봐요. 그러면은 Q1, Q2라는 거 이제 기본적으로 아셨고요. 자, 그 다음에요. 어떻게 푸냐면요. 지우고요. 요 놈의 힘이 얼마인가 볼게요. 그러면 F는 로 Q, U 푸시면 되고요. 그죠? 요게 수평 방향이니까 X라 그럴게요. 요거 계산하시면요. 1000 곱하기 그죠? Q가 얼마냐면은 4분의 파이의 D의 제곱. 그러면 지름이 2cm니까 0.02의 제곱 곱하기 속도 50 곱하기 50 이러면 돼요. 그러면 요게 785.4 뉴턴이 나오고요. 자, FY를 계산하시면요. 똑같이 로 QU예요. 로 QU. 그죠? 그러면은 로는 1000이고요. Q는 똑같이 4분의 파이에 0.03의 제곱 곱하기 속도는 40 그러고 또 40. 그럼 요 값은 1130.97 뉴턴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요 힘은 785.4고요. 요 힘은 1130.97이에요. 그럼 힘의 합은 요렇게 벡터로 요렇게 되죠. 그러면 힘은 루트 785.4의 제곱 더하기 1130.97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문제도 거지같이 냈어요. 그럼 계산하시면 1376.93 뉴턴이 나올 거예요. 1376.93. 그러면요. 힘은 1376.93이에요. 그런데 얘는 또 로 QU죠. 그죠? U 계산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 Q라는 놈은요. 이때 Q라는 놈은 요 놈의 유량과 요 놈의 유량을 합친 거죠. 그죠? 그럼 Q는 1000이고요. QX 플러스 QY 요 놈과 요 놈을 더한 게 우리 앞에 계산했어요. 했더니 0.044 나오고요.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는 4분의 파이에 0.02의 제곱 더하기 4분의 파이에 0.03의 제곱 하면 요게 나와요. 그럼 속도 얼마냐 물어본 거네요. 그럼 속도 계산했는데 속도는 1376.93을
1000으로 나누고 0.044로 나누면 돼요.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요. 31.29m/s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이 문제 나오면요. 씩 웃으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혹시 궁금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풀어드린 거고요. 자, 35번 보겠습니다. 지름 4cm의 파이프로 점성계수 0.38파스칼/세크인 기름이 분당 200kg씩 흐를 때, 자, 분당 200kg씩 흐른다고 나왔어. 분당. 레이놀드 수는 얼마입니까? 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레이놀드 수는 자, 점성계수가 나왔으니까 점성계수분의, 그죠? D, U, 로 그랬잖아요. 그죠? 맞아요. DU로 했어요. DU로. 그러면은 보세요. 레이놀드 수 계산할게요. 레이놀드 수. 그런데 여기서 우리 뭐도 모르고 속도도 모르고 뭐도 몰라요. 밀도도 모르죠. 그런데 분당 얼마로 흐른다고요? 200kg으로 흐른다고 그러면 얘 분당 200kg이면 200kg per min 아니에요. 얘는요. 200을 60으로 나눠준 kg per sec가 되죠? 맞아요. 그럼 얘가 3.33kg per sec예요. 되죠? 그런데 이놈이 뭐예요? 질량유량 아니에요. 그럼 질량유량은 로 A U 아니에요. 그죠? 근데 로는 우리 모르고요. A는 지름이 4cm라 그랬으니까 4분의 파이에 0.04의 제곱이고요. 속도도 모르죠? 근데 우리 알고자 하는 게 뭐예요? 로 곱하기 U 아니에요. 로 곱하기 U가 여기 있네. 그러면 로 U는 그죠? 그죠? 200을 분모에 있는 놈은 분자로 올라가고요. 분자에 있는 놈은 분모로 내려오면 되죠. 그죠? 0.04의 제곱. 요 계산했더니 로 U가 얼마가 나오냐면 2650이 나옵니다. 다 풀었네. 그러면 우리 무릎을 레이놀드 수인데 점성계수가 0.38이고요. D가 0.04고요. 그죠? 로하고 U는 우리 계산했네. 2650. 그죠?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278.95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답은 2번 이렇게 되죠. 쉬운 문제 아닙니다. 쉬운 문제 아닙니다. 좀 특이했던 문제죠. 그죠? 특이했던 문제입니다. 35번은 그딴 식으로 푸시면 되고요. 자, 37번 보겠습니다. 관마찰 개수가 일정할 때 배관 속에 흐르는 유체의 관마찰 개수를 물어봤으면 HL은 다르시네요. F D분의 L 2G분의 U의 제곱이에요. 요 유체의 손실수두는 길이의 비례, 지름의 반비례, 속도 제곱의 비례, 그럼 유속의 제곱의 비례. 광 길이에는 비례, 밀도하고는 상관없고요. 내경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게 아니고 내경에 비례하죠. 내경에 반비례하죠. 그죠? 답은 2번 이렇게 될 거예요. 자, 39번 보겠습니다. 39번. 자, 직경이 10cm이고 관마찰 개수가 0.04인 원간에 부차적 손실 개수가 얼마? 4인 놈을 장치했을 때 이 밸브의 등가 길이 얼마입니까? 그럼 직관은 우리 F D분의 L 2G분의 U의 제곱은 요 놈을 우리가 부차적 손실로 나타내는 K의 2G의 U의 제곱으로 나타내고 요 K는 요 놈과 같다 그랬죠? 그럼 F D분의 L은 K인데 등가 길이는 요 직간의 길이로 환산한다 그랬죠? 그럼 L은 F분의 DK 아니에요? 그죠? 상당 길이인데 F가 얼마나 그랬어? 0.04라 그랬고요. 직경이 10cm니까 0.1이고요. K는 얼마나 그랬어? 4라 그랬죠? 그럼 10m 이렇게 나올 거네요. 0.04분의 0.4니까 10m. 답은 3번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0번 볼게요. 유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실제 유체는 유동할 때 마찰로 인한 손실이 생긴다. 당연하죠, 그죠? 그걸 우리 지금까지 계산했잖아요, 그죠? 하겐 파젤이나 달시나 하겐 윌리엄스나, 그죠? 이상 유체는 높은 압력에서 밀도, 이상 유체라고 하는 것은요, 이상 유체라는 것은 비점성이고요. 비압축성이에요. 그래. 압축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압축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밀도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게 이상유체예요. 2번이 틀렸어요. 자, 유체에 압력을 가하면 체적이 줄어드는 현상은 압축성 유체 맞죠? 그죠? 줄어들지 않는 게 비압축성이고요. 자, 전단력을 받을 때 저항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변형되는 물질을 유체라 그런다. 맞죠? 그죠? 이게 유체의 정의입니다. 물론 요거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mean free path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는데 평균 자유 경로 그 이야기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뭐 서방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유체에서는 겁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는 뭐 안 나오니까요. 이거를 유체라고 하는 정의다 이야기예요. 아주 적은 전단력이라 하더라도 저항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변형되는 물질을 유체라 그런다. 자, 21번 보겠습니다. 21번. 자, 길이가 100m고요. 직경이 50mm고 상대 조도가 0.01이래요. 원형 수도관에 물이 흐르고 있어요. 관내 유속을 2에서 4로 2배 증가하면 압력 손실은 몇 배가 되겠습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단 유동은 마찰 계수가 일정한 마찰 계수 그러고 나왔네. 마찰 계수가 일정한 완전 난류라 그랬으니까 HL은 F D분의 L의 2G분의 U의 제곱. 그죠? 그러면 요 손실수도라는 놈은 그죠? 속도에 얼마에 비례해요? 제곱에 비례하죠. 그러면 속도가 몇 배가 됐어? 2배가 됐으면은 마찰 손실은요. 2배. 답은 2배니까 2의 제곱. 그죠? 그래서 4배. 그죠? 4배가 될 거다. 이게 달시식이에요. 달시식. 상대 조도 나왔다고요. 윌리엄스 쓰지 마세요. 필기에서는 윌리엄스 없습니다. 윌리엄스 기억나십니까? 610의 4승에 C의 1.85, Q의 4.87, D의 4.87. 그죠? 그럼 Q의 1.85. 요게 델타 P의 1m당 뭐 그런 거 했었죠. 그죠? 이게 윌리엄스 식이고 오로지 물에만 쓰는 식이다. 뭐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요. 노즐의 계기압력 나왔고요. 계기압력 나왔어요. 저수량 나왔어요. 그죠? 그럼 Q 계산하는 얘기. 이게 Q잖아요. 이게 Q. Q 계산하는 이야기죠? 그죠? Q는 미터 삼성 퍼 세크고요. 이 수량이 10m 삼성인 놈을 다 소비하려면은, 그죠? 몇 초 걸리냐,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Q는 AU인데요. U를 우리가 모르죠. 속도를 모르죠. 근데 계기압력 줬어. 그럼 속도는 참 많이 써져. 루트 2gh. 아까 했잖아. 그죠? 400kPa를 H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H는 감마분의 P고요. 9.8kN per m 3승분의 400kPa. 그죠? 높이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이거 40.8로입니다. 40.79m 나와요. 40.79m. 그럼 속도 계산하시면요. 2 곱하기 9.8 곱하기 40.79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속도 계산하시면요. 이게 28.28m/s가 나옵니다. 그죠? 그럼 Q 계산하시면요. Q 계산하시면 4분의 파이에 노즐의 직경이 10cm라 그랬으니까 0.01의 제곱이고요. 속도 28.28이에요.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면요. 2.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3승 퍼 세크예요. 1초당 이만큼의 유량이 흐른다고요. 그죠? 그러면 저수조의 수량이 10의 3승이래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0의 3승을요. 우리 아까 계산했던 2.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3승 퍼 세코로 나눠주면 되죠. 미터 3승을 미터 3승 퍼 세코로 나눠주면 이게 시간 초가 나오죠. 초가. 초는 시간은 그죠? 요거죠. 요거 요놈 그러면 4545초가 나옵니다. 4545초. 그죠? 근데 물어본 게 분이니까 요거를 얼마나 나눠주면 돼요? 60으로 나눠주면 그죠? 75.7분이 나옵니다. 75.7분. 답은 1번에 가장 가깝죠? 자, 그림에서 물에 의하여 점 B에서 힌지된 4분원 모양의 수문이 평행을 유지하기 위해서 잡아야 되는 힘 T는 얼마입니까? 그죠? 이 T 얼마냐고, 이 T 얼마냐고. 근데 이 T는요, 내가 물속으로 딱 내려오면요, 물속으로 내려오면은, 공면을 보면은 요런 모양으로 돼 있죠, 그죠? 그럼 여기에 누르는 힘 F는, 요 힘 F가 요 T랑 같죠? 그래서 힘 F는 압력 곱하기 단면적이고요. 압력은 감마 H고요. A예요. 근데 반지름이 얼마나 그랬냐면 반지름이 2m라 그랬어. 그럼 요 높이가 2니까 감마는 9.8이고요. 킬로뉴턴이라고 물어봤으니까요. 높이는 2m인데 2m의 반을 쓰죠. 그죠? 1이고요. 높이가 2고 폭이 1이라 그랬으니까 2 곱하기 1이고요. 19.6 킬로뉴턴.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2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동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안 쉬고 그냥 쭉 가는 거고요. 여러분은 푸시다가 제 속도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그죠? 한 문제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포즈 시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자기 혼자 한번 풀어보고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구나 그러고 그죠? 웬만하면 제 풀기 전에 한번 눈으로 보고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구나 이 식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직접 풀어보고 답을 맞춰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강의는요, 앞에 그 이론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식을 외우시거나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게 훨씬 더 유용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온도가 50도, 압력이 100kPa인 공기가 지름 10mm인 관속을 흐르고 있어요. 인계 레이놀드 수가 2100일 때 척류를 올 수 있는 최대 평균 속도와 유량은 얼마입니까? 그랬는데 이 공기야. 공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레이놀드 수라고 하는 놈은요. 점성계수 줬잖아요. 그죠? 그럼 점성계수분의 DU로 요거 써야 되는데요. 비중을 안 줬어. 비중을 밀도를 안 줬다고. 그럼 밀도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밀도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PV는 여기서 킬로그램을 줬기 때문에 WRT가 되고요. 이건 나중에 연력학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계산하고는 하는 밀도인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분의 질량은 아까 풀었죠. 그죠? PRT 이렇게 되죠. 그죠? R은 287이고요. 온도는 50도라 그랬는데 절대 온도는 273에 50이죠. 압력은요. 여기 줄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킬로파스칼이 나와 있으니까 파스칼로 바꿔줘야 되니까 이렇게 10만 이렇게 될 거예요. 요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면요. 1.08 나옵니다. 1.08. 그럼 뮤가 1.08이에요. 다 풀었어요. 근데 레이놀드 수가 2100일 때가 가장 척류로서 속도가 빠르죠. 그죠? 그럼 2100은 절대 점성 계수가 1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요. 그 다음에 지름이 10mm라 그랬으니까 0.01, 1cm니까 그죠? 속도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속도고요. 아까 우리 계산했던 밀도는
1.08이라 그랬죠. 그죠? 1.08. 그럼 속도는 0.01 1.08분의 2100 곱하기 그죠? 1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선. 요거 계산하시면 되죠? 자,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면요. 3.79m/s 나옵니다. 3.79. 그럼 3.79. 답은 3번이네. 그죠? 그럼 Q는 똑같잖아요. 4분의 파이에 직경이 1cm죠? 10mm니까 제곱 곱하기 3.79. Q는 AU니까, 그죠? 요거 계산해 주시면 얼마 나오냐면 2.9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선 미터 3선 per 세컨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3에 가까우니까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단순화된 선형 운동 방정식. 이거 어디서 봤어요? 이거 벽면에 충돌하는 놈, 그죠? F는 ma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m 곱하기 가속도라는 놈은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고, 그죠? mt 델타 u, 그죠? 근데 m을 t로 나눈 요거는 킬로그램 퍼 세크니까 요거는 로 au고요. 델타 u. 그래서 로 au의 제곱이나 로 QU가 된다 그 이야기죠. 그죠? 근데 M을 T로 나눈 거를 우리가 M.V 이렇게 나타내요. 델타 V, M.델타 V. 이거네. 이거 맞는 조건 뭐냐고요? 정상 상태, 균일 유동, 비점성 유동 다 맞습니다. 답은 4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8번 보겠습니다. 38번. 자, 500mm인 사각형과 원형관을 연결하여 유체를 흘려보낼 때 원형관 내 유속이 사각 내 유속의 2배가 되려면 관의 지름은 몇 cm이어야 하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죠?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원형관이 있고요. 사각과 원형관을 연결했어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요렇게 생긴 놈이죠. 요렇게 생긴 놈이 요렇게 이렇게 사각으로 요렇게 한 다음에 여기 다시 이제 원형관을 요렇게 연결한 거죠. 그죠? 그럼 여기를 Q 사각이라 그러고요. 요 Q를 원형이라 그럴게요. 그러면 유체가 요리 흐를 때 여기에 흐르는 유량, 최정 유량은 여기에 흐르는 최정 유량과 같다.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Q는 뭐예요? 4분의 파이 D의 제곱 곱하기 이 속도는 그죠? 4분의 파이 D의 제곱에 이 속도죠, 이 속도. 근데 이 속도는 몇 배가 돼야 된다고요? 원형 내 유속이 사각 원형의 몇 배? 2배가 되려면은 그죠? U에 2U가 될 때 요때의 관의 지름 요 D는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근데 ED와 ED는 다르죠, 지금. 근데 사각형의 D를 계산하려면은 요거 0.5cm, 0.5m, 0.5m인 사각관이야. 그럼 얘는 뭘 계산해야 돼? 여기서 D 계산해야 되죠. 맞아요. 그럼 뭐 계산해야 되냐면은 수력 반경 계산한 다음에 수력 반경의 몇 배? 4배 해줘야 된다고요. 그럼 볼게요. 자, 얘는요. 0.5m, 0.5m짜리예요. 그러면 RH 계산하시면요. 다 더하면 1m, 1m니까 2m고요. 요 면적은 0.25m 제곱이에요. 그죠? 그럼 RH는 요거 RH. 그럼 요거의 몇 배가? 4배가 뭐라고요? 4배가 D라고요. 그럼 D는 4배 하면 0.5m가 될 거예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요. 사각관의 D는 얼마라고요? 0.5. 그럼 4분의 파이에
0.5의 제곱 곱하기 속도 u는 원형간에서는 4분의 파이에 우리가 모르죠, 그죠? d의 제곱, 그죠? 계산하는 게 d니까. 그런데 속도는 몇 배가 된다고요? 2u가 될 거다. 요거의 2배. 그죠? 그럼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없어지고요. 맞아요. u 없어지고요. 그죠? 그럼 2d의 제곱은 0.5의 제곱. 되죠? 그럼 d의 제곱은 2분의 0.25. 맞아요. 그럼 d의 제곱은 0.125가 될 거고요. d는 루트 0.125가 될 거예요. 그죠? 맞죠?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루트 0.125는요. 얼마가 나오냐면은 0.03536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거를 센티미터로 나누면 센티미터로 물어봤으니까 35.36cm 이렇게 35.36cm. 근데 답이 없어. 그죠? 답이 없어요. 답이. 문제 잘못 낸 것 같아. 내가 잘못 풀었거나.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풀었겠죠. 여러분이 다시 풀어보세요. 그림과 같이 물이 잠겨 있는 어느 용기에 진공 펌프가 연결된 파이프를 세워두고 펌프를 작동시켰더니 파이프 속에 물이 6.5m까지 올라갔어요. 물 기둥 윗부분의 공기압은 절대압으로 얼마입니까? 그래서 6.5m 올랐어요. 그러면 이거는 진공압이죠. 그럼 절대압은 대기압에서 뭐 빼주면 돼요? 진공압을 빼주면 되죠. 맞아요. 근데 절대압은 대기압은 주어졌어. 101.3이라고 101.3. 진공압을 뭘로 바꿔주면 돼요? 킬로파스칼로 바꿔주면 되죠. 근데 6.5m니까요. 6.5m 곱하기 10.332분의 101.325 맞습니까? 킬로파스칼 요 미터 그럼 미터 없어지고 킬로파스칼만 남죠. 자, 요거 계산하시면요. 63.74 킬로파스칼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진공압인데 마이너스 63.74가 절대압은 대기압에서 진공압을 빼준 거니까 63.74 요거 해주시면 돼요. 요거 계산하시면 37.56 킬로파스칼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이런 문제는 맞춰야 됩니다. 자, 40번 볼게요. 관내의 흐름에서 부차적 손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곡선부 맞아요. 직선 원간 내 손실 이건 주손실이죠. 주손실. 직관의 손실은 주손실. 그죠? 유동 단면의 장애물에 의한 손실. 급격한 확대에 의한 손실. 그죠? 답은 2번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직경이 4cm이고 관마찰 개수가 0.0인 원간의 이거 우리 아까 했었나요? 부차적 손실 개수가 4인 밸브가 장치되어 있을 때 등가 길이 물어봤어요. 그럼 F D분의 L은 K인데 K가 4라고요. 요걸 L은 얼마냐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래 F분의 DK 그죠? F는 0.02라 그랬고요. D는 0.04고요. 곱하기 K가 4죠. 그럼 요 값이 2니까 2 곱하기 4 그래서 8m 이렇게 될 거예요.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요. 단면적이 일정한 물 분류가 속도 20m/s, 20m/s 맞죠? 그죠? 유량이 0.3m/s로 분출되고 있어요. 분류와 같은 방향으로 10m/s로 움직이는 평판의 분류가 수직으로 충돌했어요. 봐요. 이 평판이 있는데요. 물이 이렇게 때릴 거야. 근데 물의 속도가 20m/s로 와요. 근데 이 평판 자체가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F는 로 A U의 제곱이나 로 QU 여기서는 QU를 쓰겠죠. 왜 유량이 나와 있으니까 그죠? 근데 평판 자체가 10m/s로 움직여요. 그럼
물이 가는데 평판이 움직이면은 때리는 힘은 약해지겠죠. 물이 오는데 평판이 물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은 힘은 더 세지겠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 속도의 델타 U는 얼마냐면은 20에서 10 뺀 거죠. 그러면 로는 100, 1000이고요. Q는 0.3이고요. 속도는 10이죠. 3000. 답은 4번. 그죠?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피토가 나왔는데요. 좀 쉬었다 갈게요.